안녕하세요. 이현학입니다. 저는 요즘 노래를 만들고 또 공연을 하고 즐겁게 노래하면서 가수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끔 그런 날 있잖아. 어두운 밤에 달도 안 떠서 눈 뜨고 앞을 봤는데 나는 감았어. 캄캄해서만 해. 저를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저를 어필해 보자면, 저는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왕중왕전에 진출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모창을 이런 느낌으로 했었습니다. 김종서 씨였는데요. 오늘 하루 행복하길, 언제나 아침에는 뜨면 기도를 하게 돼. 이런 모창으로 제가 왕중왕전에 진출을 했었는데요. 불러주시는 분들이 제가 공연 때 모창을 더 해주시길 원해서 다른 분 모창도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장범준 씨 모창도 많이 하거든요. 요 분은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네, 즐겁게 노래하면서 살기까지 저는 여러 번 길을 잃어버리고 또 길을 찾기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오늘은 저의 그 방황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흔히 말해서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가장 잘생겼던 시절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은 와,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듣던 바로 제가 6살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 저는 나름대로 평범한 아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을 다녀와서 집에 가방을 놓고 골목에 막 뛰어가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또 해가 질 때쯤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 그런 평범한 삶의 연속이었는데요.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하루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날도 친구들이랑 아주 재미있게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오더라고요. 저희 앞에 멈춰선 오토바이를 운전하신 분은 바로 저와 같이 놀던 친구의 아버지셨어요. 그분이 같이 놀던 친구들에게 야,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지, 같이 가자 하고서 오토바이에 태워서 친구들을 데려가셨고, 저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더 놀고 싶었지만 혼자 노는 것에는 재주가 없었던지라 저도 아쉽다, 나도 집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뒤로 도는 순간 문득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집에 어떻게 가지? 였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늘 내일 보자 인사하던 장소가 골목길이 아니라 저희 집 앞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놀이하는 모습도 저와 친구들이 좀 달랐어요. 공놀이를 하면 저는 공을 이렇게 발로 뻥뻥 차기만 했거든요. 근데 같이 노는 친구들은 제가 찬 공을 막 뛰어가서 다시 주워오고 또 공을 차고, 또 저는 차고 친구들은 또 주워와서 차고, 굉장히 이기적인 놀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땅 따먹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선을 밟아도 오케이였지만 친구들은 선을 밟는 즉시 아웃이었거든요. 그렇게 서로 보이지 않는 어떤 저를 위해서 배려를 해가면서 또 무언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었고, 늘 놀이를 마친 이후에는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고 헤어졌던 친구들의 그 어떤 따뜻함을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됐는데, 동시에 든 생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길을 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였습니다. 집에 갈 줄 모른다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지? 눈앞이 정말 캄캄하다라는 경험을 그때 처음으로 해봤는데, 나름대로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현명한 방법을 그때 당시에 6살에 제가 선택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우는 거였습니다. 크게 우니까 동네에 계신 마음씨 좋은 어르신 분들이 나오셔서 저를 파출소까지 데려다 주셨고, 부모님을 긴 시간 지나지 않아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때가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길을 잃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저는 또 길을 한번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특수학교라는 곳은 이제 저와 같은 시각장애를 가진 친구들끼리 특수교육을 받는 그런 학교였는데, 그곳에서 소풍을 가게 됐어요.
놀이공원, 정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들뜨기 시작해서 현장에 도착해서 정말 어딘지도 모르게 막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뛰다 보니까 일행이 어디 있지? 일행을 놓치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두 번째로 길을 잃어버린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더라고요. 한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고 지금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이후의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길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겠다 였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굉장히 탁월했고 금방 저의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서 일행과 같이 합류시켜 주셨고 저는 내가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시각장애에 적응하면서 잘 살고 있던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 시련, 세 번째 길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첫 수업 시간에 겪은 일입니다. 요즘 애들 입에선 내 정체성이 유행인 것 같아. 어딜 가나 웃고 떠드는 애들의 말끝마다 나를 찾아. 바보같이 보이는 애한테 야 너 장애인이냐 하면서 생각 없이 웃네. 알아 니들이 별 의미 없이 뱉은 말이란 거 알고 듣는데 익숙해지진 않아. 왜 찌질한 애한테 장애인이야. 그래 난 겁나 멋있는데 장애인.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왜 시각장애인이 됐니? 라고요. 흔히들 처음 만나는 장애 당사자에게 왜 장애를 갖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 되게 신뢰되는 일이지만 맹학교 안에서는 제가 다녔던 특수학교에서는 그런 질문이 일상적인 학기 초엔 늘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축구공을 맞아서 시각장애인이 된 친구도 있었고 녹내장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된 친구도 있었고 고열 때문에 또는 7개월 만에 태어나서 의료사고로 인큐베이터에서 산소가 과다하게 투여돼서 시각장애인이 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고 이 친구는 3시간마다 안약을 넣어줘야 되는구나, 이 친구는 체육 수업을 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케어를 해주셔야 됐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받는 게 되게 익숙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RP라는 병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원래는 그래 알겠어, 옆에 너는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날 넘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그래, 그러면 너 점점 안 보이게 될 수 있겠다, 너 그거 알고 있었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아주 희미하게나마 잔존 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날 그 말씀을 하신 그 사실, 그걸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도 잘 안 보이는데 아예 안 보인 채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이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중학교 1학년 남학생에게는 그 당황스러움보다도 더 마음을 지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센 척이 하고 싶다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알아요. 이렇게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는 그렇게 센 척을 할 수 없었죠. 저 집에서 학교까지 도보로 한 7분 정도 되는 거리를 5년 가까이 통학을 했었는데,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근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한번 가보자.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럼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 그래서 눈을 감고 걸어봤습니다. 한 3-4걸음 걸었는데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 같은 공포심에 휩싸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으로 가는 저녁 시간에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물리적인 길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방향, 인생의 길까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꿈을 가지면 뭘 하지? 내가 꿈을 갖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안 보이게 되면 내 인생은 다 리셋되어 버리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장 제가 듣기 싫어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넌 꿈이 뭐니? 였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선생님이나 어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누워있는 거요 라던가 자는 거요.
뭐 이런 식으로 반항 섞인 대답만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또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라고요. 근데 그때 저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다 자신의 꿈을 너무 즐겁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빛조차 볼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문득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면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내 옆에 너무 잘 살아가는, 그리고 심지어 행복해하면서 꿈까지 꾸는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근데 내가 그 친구들을 보지 않고 외면했구나. 실제로 진짜 눈앞이 캄캄한 채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 꿈을 꿔볼까라는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의 꿈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제 꿈은 평생 노래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유명한 가수 아닐 수도 있고요. 큰 행사장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혼자 노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노래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가끔 그런 날 있잖아. 어두운 밤에 달도 안 떠서 눈 뜨고 앞을 봤는데 나는 감았어. 캄캄해서 만약 것만 나는 남은 인생이 만약 어둡기만 하다면 많이 답답해 할 거야. 매일 허둥지둥하면서 우울하겠지. 앞을 더듬더듬해가면서 살아가는 거 아마도 안 봐도 바보 같아 보일 거야. 처음엔 그랬어 주인 아줌마도. 근데 바뀌었어 우릴 보시는 태도. 그래 니 덕이야 정톱의 명수. 안 봐도 잘 치지 피아노의 명수. 넌 굳이 불 안 켜도. 처음으로 제가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이런 멜로디와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해도 절대 끝이 아니야. 그래 꿈을 꾸는 건 두 눈을 감을 때부터. 네, 실제로 저는 매일같이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택시에서 내리면 나는 지금 어디지?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해도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 꿈을 꾸는 건 두 눈을 감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바로 그 사실인데요. 혹시나 인생의 방향 잃어버려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꿈을 꾸는 건 바로 그 순간부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수 이현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